오늘 리뷰해 놓은 거는 나이키 사브리나 2입니다. 우선 여성 사이즈로 나왔으며 여성 사이즈 기준 280, 남자 사이즈 기준 275로 나온 신발입니다. 여성 사이즈 280 기준으로 335g으로 매우 가벼운 농구화이고 손으로 들을 때나 신어봤을 때 정말 가벼운 농구화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고무가 사용되었으며 앞쪽에는 정화가시 패턴, 후족부에는 블레이드 패턴으로 상당히 좋은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이 블레이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원형으로 높낮이를 다르게 설정해서 매우 좋은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이 중간에 일자형으로 다른 청아가시 패턴이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브리나 1에서 이어지는 디자인의 연장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 로고와 함께 사브리나 이오스크의 I를 현상한 I자 모양으로 컷아웃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게 절감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퍼인데요. 어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나일론 메쉬가 사용되었으며 이 메쉬는 매우 얇고 통기성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과 다르게 합성 가죽이 아닌 메쉬가 사용되었으며 메쉬에 필름 코팅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스우시 같은 경우에는 합성 가죽이며 내측에 있는 나이키 스우시는 사브리나 1에서 또 이어진 디자인으로 세로로 올라있는 나이키 스우시의 TPU로 사이드 지지력을 좀 더 보강한 모습입니다. 또한 안쪽 같은 경우에는 마치 플라이 와이어를 연상시키는 그런 보형물이 덧대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와이어는 아니고 그냥 다른 패브릭 소재에 와이어만 따로 붙여놓은 느낌입니다. 이게 따로 움직이지는 않고 그저 사이드 지지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설포 같은 경우에도 메쉬 소재에 통기성이 매우 좋으며 위쪽 부분에는 스웨드 재질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넓게 사용되었으며 발목부 또한 잘 감싸주며 아주 좋은 느낌의 설포입니다. 다음은 피팅인데요. 우선 피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메쉬 어퍼가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발부 또한 상당히 넓은 모습과 발끝 길이도 긴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슈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합성 필름 코팅이 되어 있는 메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모습으로 발목부까지 상당히 좋은 피팅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발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폼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고 상당히 미니멀하지만 간결하게 발목 부분을 잘 지탱해주는 모습입니다.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에도 높게 솟아있지만 거슬리지 않고 부드러우며 힐컵 또한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락다운을 보여주는 신발입니다. 슈레이스 홀도 앞에까지 쭉 나와 있어서 발목 부분 피팅은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전장 쿠실런 3.0 그리고 전족부에는 오각형 주미어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미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기 때문에 전혀 느낄 수 없고 이 쿠실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매우 낮고 특히나 이 하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쿠실런이 아닌 인젝트 파일론인데 이 파일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양옆으로 캐싱이 되어 있어서 힐 부분에 쿠실런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지상고지만 그만큼 매우 단단한 신발입니다.
그래서 반발력은 매우 좋으나 쿠셔닝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으로 빠른 반향 전환이나 쿠셔닝에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가드 분들한테는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이드 지지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코비 5를 연상시키는 아웃리거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뒤꿈치 같은 경우에도 사다리꼴 모양으로 뒤꿈치 지지력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 여기 나와 있는 추가적으로 덧대어 있는 이 가죽 부분이 신발이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게 위해서 정확하게 딱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쿠실론 3.0이 살짝 어퍼를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역할은 하진 않지만 크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드 지지력에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내축부도 똑같이 어퍼 안쪽으로 사회와처럼 보이는 구조가 덧대어 있고, 내축부 안쪽에 수시도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사이드 지지력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통기성입니다. 통기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지만 상당히 얇은 메쉬와 이너부티가 한 장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기성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대편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얇은 메쉬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원피스 어퍼이기 때문에 통기성이 매우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답답한 신발은 아니기 때문에 통기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솔입니다. 인솔 같은 경우에는 EVA 소재가 사용된 인솔을 볼 수 있습니다. 약 5mm 두께 상당히 얇은 EVA 소재가 사용됐으며, 처음 신발 사셨을 때 이 본드가 매우 심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솔을 갈아 끼실 분이라면 조심하셔서 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웬만하시면 인솔 자체는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인솔을 교체하고 조금 더 두꺼운 인솔을 낀다 하더라도 신발 자체가 매우 소프트하고, 또한 토박스 부분도 꽤나 넓게 나온 신발이고 발끝 길이도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솔을 교체하셔도 딱히 어디 낑기는 현상이라든지 발볼이 좁다고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농구화이고, 다만 쿠셔닝과 이 고무 아웃솔 자체가 이 모델 안에서는 재사용 고무가 사용되기 때문에 내구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제외한다면은 매우 좋은 모델이고, 반속 또한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가드용 농구화로선 정말 추천드리는 농구화입니다. 하지만 사브이나 3가 나온 지금 웬만하시면 사브이나 3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